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8번째 동기발전계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무브와 포화 곡선인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직류 발전기에서도 나왔던 그런 부분이 되죠. 여자 전류 갖다 증가시키면은 결국 뭐에서 자기 포화에 의해서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브와 포화 곡선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계좌 전류 이거는 이제 자속을 공급하는 거고, 자속에 의해서 무브와 단자 전압이니까 요걸 갖다 부하를 갖다 걸지 않았으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유기 기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브와 단자 전압은 유기 기전력입니다. 자, 이걸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요놈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무브와 포화 곡선이 된다. 자, 그럼 요걸 갖다 이제 시험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갖다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이제 원동기가 있고요. 원동기는 이제 동기 속도로 요를 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동기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자기 부분이죠. 자, 여자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부하죠. 자, 부하. 근데 부하가 지금 끊어졌죠? 자, 끊어졌으니까 이게 무바다, 무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걸리는 전압을 갖다가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무바 상태에서, 무바 상태에서 여기는 RF는 뭐냐면 계좌 저항이죠? 그러면 이 계좌 저항을 자, 처음에는 어디에 놓느냐? 바로 최대 위치에 놔요. 최대 위치. 이렇게 최대 위치에 놓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바로 이제 원동기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동기 속도로 회전을 시킵니다. 자, 동기 속도 회전, 즉 정적 속도로 회전하는 거죠. 정격 속도로 회전하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스위치를 연결해 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전류 흘려줘요. 그러면 전류가 여기 흐르겠죠? 그러면 여기는 AF라는 이제 전류계에서 그 전류 값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계좌저항이 이제 최대 위치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 전류는 작다가, 여기는 계좌저항을 전미적으로 어디 가면 최소 위치로 가면은 이 전류가 최대치로 가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걸리는 이제 전압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기전력하고 여기가 계좌 전류다. 그러면 계좌 전류는 자속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비례가 이제 쭉 증가하겠죠.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이제 포화가 될 거니까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즉,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더라도 더 이상 기전력은 증가하지 않죠. 즉, 여기에 읽혀지는 전압의 시식값은 고정적으로 읽혀질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변화는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무브와 포화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아셨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림에서 만약에 요걸 갖다 이렇게 연결시키고요. 자, 이 부하에다가 뭐 저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액턴트라든가, 자, 이런 얘도 리액턴트죠? 자, 이거는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 이거는 유도성 리액턴스, 얘는 저항. 이런 이제 부하를 갖다 연결했을 때, 자, 그 공급한 전류에 따른 이 전압의 변화를 갖다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 외부 특성 곡선이 되죠. 자, 그런 것도 제 시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는 똑같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브와 포화 곡선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브와 단자전압 V 또는 유기되는 기절 E와 IF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그림 갖다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전류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압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전류와 전압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얘가 뭐예요? 무브와 포화 곡선이 되죠. 이때는 얘가 여자 전류고, 자, 여기는 뭐야? 전압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그림상에 봤을 때는 여기 무브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얘가 뭐냐? 바로 공극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극선. 그러면 이런
공곡선하고 무브와 포화 곡선을 통해서 무엇을 산출할 수 있느냐, 얼마큼 이제 포화가 됐느냐를 나타내는 포화율을 산정할 수 있겠죠. 자, 포화율은 요거에 대한 요거의 비가 바로 포화율이 되겠습니다. 요 자체는 이제 직선적으로 바뀌는 이런 구간이고, 그죠? 여기서는 곡선이 되는 그런 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포화율은 뭐분의 자, BC'의 자, C의 C'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포화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쭉 내려가지고 자, 여기에 숫자가 일러서 8이 되고 여기에 숫자가 만약에 12가 써 있고 얘가 0이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포화율을 갖다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자, 요게 8이죠. BC' 8이고, 그 다음에 8하고 10이니까 얘가 4죠. 그럼 얘는 얼마 나온다? 0.5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포화율을 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고관계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 되는 거는 이제 3당 단락곡선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자, 3당 단락곡선인데, 이런 형태로 무박 포화곡선은 곡선 형태가 아니라, 자, 이렇게 직선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자, 그거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포화율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거는 3당 단락곡선이다. 자, 아셨죠? 자, 고관계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미리 이 무바 포화 곡선하고 3당 단락 곡선을 통해서 이런 이제 단락비라는 것을 산출할 수 있어요. 자, 단락비 산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단락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무바 포화 시험하고 3당 단락 시험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걸 갖다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화율에 관한 거는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포화율은 무바 포화선하고 공곡선을 통해서, 자, 그리고 포화율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자, 요거에 대한 요거의 크기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지요.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3당 단락곡선과 단락비예요. 자, 3당 단락곡선입니다. 계좌전류와 단락전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3당 단락곡선이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의 관계냐, 이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단락회로 시험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여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동기발전기예요. 그리고 부하인데 부하를 갖다가 단락을 시켰다. 부하를 전체를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마찬가지 해석은 똑같이 합니다. 여기에 원래 이제 뭐가 있어요? 자, 바로 계좌정이 있겠죠? 그러면 계좌정의 크기를 갖다가 조절해가지고, 그쵸? 조절하게 되면 처음에 여기서 공급되는 여자전류가 작았다가 점점 커지게 됐죠. 자, 점점 커짐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전압이 걸릴 테고, 자, 그 전압에 의해서 단락시킨 이곳으로 전류가 흘리게 되죠. 그럼 요 전류가 IS가 바로 단락 전류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기전력이 됩니다. 자, 기전력. 그래서 E의 U, EV, EW, UVW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이제 전부 다 기전력을 E라고 하면, 자, 똑같다 이렇게 되면,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임피던스가 되겠죠? 자, 요거를 동기 임피던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단락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전류다 보니까 임피던스분의 뭐가 되겠어요? 전압이 되겠죠? 단락 전류, 이것은 ZS분의 2가 된다. 그럼 여기 동기 임피던스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합입니까? 요거와 요거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자 저항하고요. 플러스 J의 동기 리액턴스, 그 다음에 이거분의 전압, 기전력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RA는 뭐다? 전기자 저항이다. 전기자 저항. 그 다음에 XS는 뭐가 되느냐? 동기 리액턴스가 된다. 자, 옴이고요. 이것도 단위는 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점진적으로 봤을 때, 여자 전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은 뭐예요? 자속이 증가할 테고, 자속의 증가에 따라서 철심이 포화가 되죠. 자, 철심이 포화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증가되지 않으니까,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임피던스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자, 요게 작아집니다. 자, 요게 작아지게 되면은 뭐에 영향을 받느냐? 바로 여기는 동기 리액턴스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 리액턴스가 얘가 점진적으로 작아져요. 그럼 요거는 거의 영향을 못 줘요. 0이다 놓고 봤을 때 그럼 뭐에 영향을 받느냐? 동기 리액턴스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처음에 요거는 이제 컸다가, 그렇죠? 컸다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작아지다 보니까 여기는 단락전류는 점진적으로 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앞쪽에 우리 보셨던 단락전류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요게 여자 전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단락 전류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얘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자 전류 증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동기 일렉트론가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얘가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류는 커지니까 이렇게 직선적으로 된다. 자, 이것은 이유가 뭐냐? 뒤에 나오겠지만은 바로 전기자 반작용에 따른 감자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게 직선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관계죠. 요게 점진적으로 작아지니까 여기는 단락전류는 점차 커지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락전류 크기는 이렇게 구한다. 근데 여기서 전기자 저항을 갖다 무시하겠으니까 얘 크기 작다고 그랬죠? 크기 작으면 뭐랑 같다? 자, 바로 동기 리액턴스다. 그래서 앞쪽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동기 임피던스는 실용적으로 전기자 저항이 작기 때문에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라고 이렇게 했죠. 동기 리액턴스 같다. 자, 실용상 같다. 이런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무브와 회로 시험인데, 자, 이거는 뭐를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자, 바로 무브와 포화 특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그런 회로 시험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 앞쪽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하 쪽을 단락을 시킨 게 아니고 부하 쪽을 개방을 시킨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여자기를 통해서 자석을 공급받아가지고 또 전압의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뭘 갖다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무브와 바로 포화 곡선 또는 무브와 특성 곡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요걸 통해서 뭐예요? 삼상 바로 단락 곡선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동기 리액턴스가 점적으로 작아져서 요 리액턴스 자체는 뭐예요? 전류가 늦죠. 전류가 90도 늦었습니다. 90도 늦은 전류에 의해서 얘가 뭐가 된다? 바로 감자작용이 일어난다. 감자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이제 전기자 반작용 앞전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기자 전류, 이것도 전기자 전류, 그다음 여기가 기전력이 되어 있죠. 기전력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뭐야? 자, 바로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 빠른 거죠. 빠른 거. 자, 이 밑에 부분은 뭡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90도가 뒤진 거죠.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를 때는 요거 무슨 작용이다? 증자작용이라고 했죠. 증자작용. 근데 이때는 감자작용이잖아요. 전류가 늦어서. 그렇게 감자작용에 의해서 바로 3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된다. 즉, 시험에는 뭐예요?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정상 운전 중인 3상 동기발전기를 갑자기 단락하면, 자, 인위적으로 단락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전 중에 순간적으로 단락을 시켰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단락을 시키면 단락 초기에는 전기자 반작용이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 못하게 생겼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이 생길 그런 시간적 여력이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전류가 크게 흘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자, 그때는 지속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게 영구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순간적으로 단락 초기에는 이렇게 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흘렀다가 점진적으로는 뭐예요? 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으로.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뭐야? 순간적으로 전기자 반작용이 이제 대처를 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순간적으로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순간 또는 이제 돌발 단락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 이후부터는 이제 뭐가 생기니까 이제 전기자 반정에 의해서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느냐? 지속 단락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지속 단락 전류. 자, 요거를 영구 단락 전류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동기 리액턴스는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동기 리액턴스가 자, 바로 전기자 반정용 리액턴스하고 그 다음에 엑셀 누설 리액턴스의 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하고 요거예요. 자, 엑셀은 전기자 반정용 리액턴스예요. 턴스. 그 다음에 엑셀은 누설 리액턴스. 자, 그 다음에 엑세스는 동기 리액턴스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놈의 크기는 순간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자, 뭐가 바로 누설 리액턴스가 제가 자, 크기를 제한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 단락 전류는 뭐가 바로 동기 리액턴스가 제가 자, 크기를 갖다 제한한다. 그럼 이제 단락 전류는 앞전에 있지만 임피던스는 뭐니까 기전력이니까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동기 임피던스가 크면 클수록 단락 전류는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자, 리액턴은 누설 리액턴스가 있고 동기 리액턴스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생기는 이제 전류는 요 누설 리액턴스에 의해서 제어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시험에서 주로 요게 나와요. 이렇게 자,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당 단락 곡선과 뭐 단락비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는 바로 이제 단락비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교재 그림에서 자, 바로 여자 전류에 따른 이제 전하의 변화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이 바로 무바 포화 곡선이다. 1번이라고 표현한 것이 무바 포화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뭐야? 3당 단락 곡선이죠. 여자 전류의 변화에 따른 단락 전류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3당 단락 곡선은 바로 여자 전류와 단락 전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IF와 IS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이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바 포화 곡선은 자, 바로 기전력과 IF 관계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V라고 썼는데 이 전압은 뭐예요? 무바시 단자 전압이잖아요. 무바시. 자, 이런 이제 부분이 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 C라고 표현된 요거는 뭐냐? 바로 여자 전류에 따른 이제 이런 바로 전류의 변화를 나타낸 바로 여기는 IFN에 관련된 자,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는 바로 IFS에 관한 이제 그런 부분인 IFS니까 요 관계죠. 요 관계. 자,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죠. 자, 요 I는 뭐예요? 전격 전류가 됩니다. 전격 전류. 그 다음에 요거는 전격 전압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C는 무슨 시험을 통해서? 바로 단락 시험을 통해서, 자, 단락 시험을 통해서 전격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자 전류가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연결했을 때 우리 이제 부하에 흘렀던 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격 전류가. 그러면 자, 그 값을 기억을 해놓고, 기록을 해놓고, 자, 부하를 단락을 시키죠. 자,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여자 전류를 서서히 공급을 시켜가지고 단락했을 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류계에 있었죠. 자, 전류계에 흘렀던 전류가 정격 전류가 똑같아졌을 때 내가 공급한 여자 전류. 자, 그걸 갖다가 여기서 자, 뭐라 갖다 IF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갖다 이렇게 단락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단락을 시키고 여기에 단락 전류죠. 근데 원래 여기에 뭐가 흘렀을 때요? 자, 단락하기 전에는 전격 전류가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격 전류하고 이 단락 전류가 자, 같아지게 했을 때 여기서 공급하는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자기에서 공급하는 여자 전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했을 때. 자, 여기가 여자 전류죠. 요 여자 전류를 여기서 뭐라고 한다? IFN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얘는 뭐예요? 바로 정적 전류를 흘린 데 필요한 계좌 전류다라고 이렇게 명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바로 정적 전압을 만들어내는데 자, 공급한 여자 전류다. 그러니까 무부하 시에 자, 요거는 단락을 시켰으니까 자, 부하를 끊고요. 자, 무부하 시에 여기에 전압계를 갖다 연결했다는 얘기죠. 전압계를 연결했어요. 이렇게 연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여자 전류 공급해가지고 기전력이 생기고 이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걸릴 거 아니에요. 자, 이랬을 때 이 전압이 전격 전압과 똑같아졌을 때 자, 원래 있었던 전격 전압이죠. 그 전압하고 똑같아졌을 때 공급한 이 전류를 여기서는 뭐라고 하자? IFS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S.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단락비는 어떤 걸 갖다 얘기하는 거냐? 바로 IFN에 대한 IFS의 비를 바로 단락비라고 한다. 그렇죠? 단락 시험에서 전격 전류를 흘린 데 필요한 여자 전류에 대한 무부하 시의 전격 전압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이런 여자 전류의 비를 갖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하자? 단락비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단락비. 즉 요거의 크기에 대한 요거의 크기의 비가 되겠죠. 그거를 단락비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락비라는 것은 자, 나오죠.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흘린 데 필요한 여자 전류. 그 다음에 무부하 시험에서 전격 전압을 유기하는 데 필요한 여자 전류. 자, 여자 전류, 계좌 전류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좀 길죠. 이걸 전체를 다 이해하려면.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바로 전류와 뭐의 전압의 자, 비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류를 갖다 흘리는 데 필요한 여자 전류와 전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자 전류의 비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류분의 전압이다. 이러면 단락비 끝납니다. 아시겠죠? 이 단락비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터빈 발전기는 우리가 보통 고속이니까 2극이나 4극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차 발전기는 6극 이상에 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터빈 발전기는 단락비가 작습니다. 0.6에서 1이고요. 수차 발전기는 0.9에서 1.2의 크기를 갖는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됩니다. 특히 수차 발전기의 단락비가 얼마냐? 0.9에서 1.2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0.912죠? 0.912. 자, 터빈은 0.6에서 1.0. 그러니까 터빈 수차니까 얘가 6, 그 다음에 1.0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0.9. 그 다음에 수차는 0.9에서 1.2. 그러니까 6, 9, 12. 그렇죠? 터빈 수차.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순서를 외워서 정리하시면 기억이 또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자, 다음에 %ZS에서 퍼센트는 백분율이죠. 자, 그 다음에 ZS는 뭐냐? 백분율 바로 동기 임피던스 또는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라고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 퍼센트 자, 또는 백분율 동기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그럼 뭐냐면 자, 이에는 6이 되는 기전력입니다. 6이 되는 기전력을 기준 잡아서 자, 임피던스에서 IN이 갔으니까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 강화가 얼마큼 발생이 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거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려봤다 그러면 여기 발전기가 있고요. 그죠? 발전기가 있고. 자, 발전기에 기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코일이 있고 저항이 있겠죠. 전기저항. 자, 그랬을 때 얘가 동기 임피던스.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것이 정적 전류.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전압가가 생기잖아요. 전압가가 생긴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부하에, 자, 부하에 V라는 전압 걸리죠. 그래서 우리
기전력이라는 것은 부하에 걸린 전압 플러스에다가 전류에다가 동기 임피던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뺀 나머지 이 기전력에 대해서 전압가가 얼마큼 발생이 되느냐 요 관계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2분의 IZ가 되는 거예요. 자,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를 갖다 다시 표현하니까 우리 동기발전기는 무슨 결선? Y결선이에요. 그럼 Y결선 했을 때 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선간전압은 누트선 곱하기 상전압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선간전압은 VN을 썼고요. 그 다음에 상전압은 자, EN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준 겁니다. 그럼 여기는 자, EN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누트선분의 VN 들어가죠. 그 다음에 INZS예요. 자, INZ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게, 자, 요거를 갖다 우리 계산을 쓰진 않아요. 똑같은 게 한 번 더 바꿔줄게요, 제가. 자, 누트선분의 VN이고요. 여기는 전격 전류입니다. 그러면 동기발전기, 우리 이제 출력. 자, 발전기 출력을 갖다가, 자, P라고 하면, 용량을 P라고 할게요, PN. 그러면, 누트선 VN분의, 자, P가 되겠죠. P는 누트선 VI니까, 그쵸?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회로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동기 임피던스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100이 됩니다. 그 얘하고 지워지죠? 그 나머지는 뭐가 남아요? 그러면, VN 제곱에다가, 자, 용량 PN에다가, 동기 임피던스, 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100번율로 나타낼 수 있어요. 퍼센트로. 자, 그럼 이렇게 뭐 N자를 갖다 붙이기가 계속 뭐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요거는 우리 이제 편의상 이렇게 씁니다. V 제곱분의 PZS 자, 곱하기 100이다. 퍼센트고요. 자, 여기서 요 V는 전격 전압, 전격 또는 단자 전압이에요. 자, 기본 단위 볼트로 갑니다. 자, 다음에 자, P는 변압기 아니죠. 발전기 용량이에요. 자, B는 용량이다. 그 요놈은 단위가 보통 자, VA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ZS는 자, 바로 동기 임피던스가 되죠. 자, 이러면 이제 ohm이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을 또 쓰기도 하고요. 자, 또 요거를 하나 더 바꿔볼게요. 자, 저 EN분의 IN의 ZS 자, 곱하기 100이라고 했죠? 요걸 바꿔옵니다. 이거를. 그럼 우리 이제 단락 시험을 했을 때 단락 전류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ZS분의 2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자, 2라는 것은 단락 전류 곱하기 동기 임피던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격 전류 곱하기 자, 동기 임피던스 자, 곱하기 100이 됩니다. 얘하고 얘를 갖다 지우면 뭐가 나올까요? 자, 바로 단락 전류분의 전격 전류 자, 곱하기 100이라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자, 근데 요거의 비를 갖다가 자,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거를 자, 바로 단락비라고 그래요. 여기서 단락비. 자, 단락비 KS는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의 비. 이거를 자, 100분율로 환산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락비거든요. IN분의 IS예요. 여기서 IN은 이제 전격 전류다. 자, IS는요, 요거는 단락 전류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요거를 갖다 IS분의 IS니까, 그럼 얘가 지금 결론은 뭐란 것 같아요? KS분의 2이 되죠? 단락비의 역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단락비의 역수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락비 역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써 있으니까 요거를 아주 이제 간단하게 자, 표현합니다. 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자, 그냥 기전력은 그냥 2라고 쓸게요. 자, 기전력. 그 다음에 전류 곱하기 동기 임피던스 곱하기 100. 자, 이 곱하기 100은 언제 쓰는 거냐면 요거를 퍼센트로 물어봤을 때만 쓰시면 됩니다. 자, 퍼센트로 안 물어봤는데 곱하기 100 할 필요 없어요. 아셨죠? 여기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얘랑 같은 게 뭐냐. 바로 V 제곱에 P의 ZS 자, 곱하기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IS분의 IN 자, 곱하기 100이 되고요. 이거 다 퍼센트예요. 다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되느냐?
KS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KS는. 아시겠죠? 자, 요거를 갖다 외워두시면 돼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요 공식을 많이 씁니다. 요것도 많이 쓰고요. 요거 하나, 둘, 세 가지만 알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정격 전류 구할 때, 자, 정격 전류 구할 때 자, 요게 단상도 있고요. 이제 3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상, 3상. 그래서 상이 하나일 때, 그때 전류는 자, 뭘로 보냐? 전압분의 자, P라는 용량이 되겠죠? I는 V분의 P다. 그 다음에 3상 같은 경우는 전류는 자, 바로 루트3 곱하기 전압분의 자, P라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는 용량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류를 갖다 계산합니다. 자, 다 단위는 암페어가 되겠죠. 자, 반드시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단락비가 단락비가 1.25일 때, 자, 1.25일 때, 자, 100번열, 자,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문제 풀면 되겠어요? 100번열 통계 임피던스와 단락비는 역수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기 때문에 바로 1.25분의 자, 1을 하게 되면은 자, 나오죠. 그럼 얘는 얼마 나올까요? 자, 여기다가 8을 곱하면 되겠네. 그죠? 0.8이네요. 근데 퍼센트 모았으니까 자, 80% 이게 답이죠. 그 실제로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1.25도 있고 뭐 1.2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만 딱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기가 굉장히 좋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은 자, 요렇게 됩니다. 요거하고 요놈하고 자, 요거하고만 잘 알아두시면 자,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까지 또 외우면 또 좋고요. 근데 자, 필수적인 거는 어디까지다? 바로 여기까지다.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요거 제 판서 내용 좀 정리하고요. 제가 다음 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기계 특징. 자, 철기계, 철이 많다는 얘기죠. 철이 많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비가 크다. 자, 두 번째,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자,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는 단락비가 정적 전류분의 단락 전류잖아요. 그죠? 자, 곱하기 100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100번을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는 단락 전류가 크다는 얘기예요. 단락 전류가 크니까, 자, 단락 전류는 동기 임피던스분의 기전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는 이 단락 전류가 크다니까 요거 동기 임피던스는 자, 작겠죠? 작아집니다. 자, 세 번째, 반작용 리액턴트가 작다. 자,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리액턴트도 작아야 되겠죠. 왜냐면 요 뒤에 임피던스가 저항 플러스 제2의 동기 리액턴트니까 이것도 당연히 자, 작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자 기자력이 크다. 자, 계자 기자력이 커서 전기자 반작용하고 전압 변동률이 작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락비가 크면 바로 전기자 반작용과 전압 변동률이 자, 적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중량이 크다. 철이 많다 보니까 덩치가 커진다는 얘기죠. 과부하례량이 증대되고 충전 용량이 크다. 그래서 안정도가 높다. 안정도가 높다. 자, 그럼 이제 다 좋은데 뭐가 나빠요? 철이 많다 보니까 철순이 커지죠. 자, 철순이 커지게 되면은 효율이 떨어지죠. 그렇죠? 철순이 커지면 효율이 안 좋잖아요. 효율이 불량해요. 자, 그리고 비쌉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자 반작용과 전압 변동이 작고 안정도가 높기 때문에 자, 대다수 철기계를 사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계입니다. 동기계는 이제 철보다는 이제 구리가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권선이 많은 거죠. 그 반대겠죠? 단락비가 적다, 동비는 크다, 전기자 반응 크다, 공급이 적다, 가볍고 재료가 적게 들어 싸다.
그래서 동기 같은 경우는 뭐 소형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동기 임피던스가 되는데, 자, 동기 임피던스는 앞에서 계속했던 거니까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저항 플러스 동기 리액턴스. 요거는 전기자 저항 플러스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누설 리액턴스죠. 그렇죠? 자, 근데 요 값이 자 아주 작으니까 자,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럼 뭐랑 같아요? 요거랑 같은 거죠? 실용상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전류분의 기전력이 되고요. 단락전류분의 기전력. 그 다음에 기전력은 뭐예요?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 되는 거죠. 루트 3분의 VL. 루트 3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루트 3 IS분의 VN이다. 자, 이거는 이제 전격 전압이에요. 전격 전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VN이나 V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N자를 딱 붙여서 쓰셔도 되고요. 안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자, 그 다음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앞에 설명 다 드렸어요. 자, 2분의 ZSIN 나오고요. 그죠? 자, 다음 이제 전압 변동률 갑니다. 자, 전압 변동률. 마찬가지죠? VN 뭐예요? VN. 정적 전압이에요. 이고요. 자, V0는 뭐예요? 무부하 전압이죠? 무부하시 전격 전압인데, 이거는 뭐 다른 말로 유기 기전력하고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VN. 이게 일반적인 이제 전압 변동률을 나타내는 식이다. 자, 전격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곱하기 100이다. 자, 근데 동기 발전기를 이걸로 쓰면 좋은데요. 자, 어떤 걸 쓰냐면 피우법이라는 걸 또 씁니다. 자, 피우법을 사용한다. 자, 나머지 이렇게 생략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이제 부하 쪽에 전압이 걸리죠. 자, 여기에 V라는 전압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기전력 갖다 표현함에 있어서, 자, 기전력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 V라는 전압에다가 플러스 전격 전류에다가 자, 임피던스 이거 두 개 합이죠. 자,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전격이니까 그냥 I라고 표현할게요. 자, 똑같습니다. 요것도 뭐 N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자, 똑같이 뭐 전격이니까 다. 그러면 요 놈을 갖다 이제 벡터들을 한번 그리게 되면, 자, 벡터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얘가 전압이고요. 여기가 자, 전류고요. 일반적으로 전압이 전류보다 세타만큼 앞서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V에서 시작해서 IR이죠? 자, IR. 자, 전류하고 이제 위상차가 없으니까 IR이고. 그 다음에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하고, 그 다음에 쭉 디렉터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자, 얘하고 몇 도니까? 자, 90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요거는 IXS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갖다 이어버리면 요거 뭐가 된다? 자, 바로 기전력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자, 델타는 부하가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봤죠? 왜 동기발전기 우리 원통형 발전기 출력을 갖다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죠. 자, 쭉 연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쭉 연장을 해요. 그래서 자, 이 값을 갖다가 자, 무시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갖다 0으로 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얘를 갖다 이어요. 자, 쭉 이읍니다. 자, 쭉 이렇게 자, 이어서 요걸 갖다가 자, V로 놓고요. 그 다음 여기를 자, X, S로 놓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을 자,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기. 자, 요 전압에 대해서 얘는 지금 뭐야? 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사인 제타가 되죠. 자, 전압에 대해서 사인 제타가 되고요. 요 아래쪽 부분은 뭐야? 여기 전체가 전압이니까
전압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것은요, 요 전압을 갖다가 1로 놓습니다. 자, 전압을 갖다 1로 놓는다. 자, 1이 되면 요거는 사인 세타가 되고요. 요거는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라는 요 기전력이라는 전압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2는 그렇죠? 피타고라 삼각형이니까 노트에다가 바로 이거의 제곱. 자, 플러스 이거 전체 합의 제곱. 그러니까 xs 플러스 사인 세타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거를 갖다가 자, PU라고 한다. 퍼센트 유니트라고 해요. 단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무조건 1보다 큰 값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1보다 크습니다. 1보다 커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얘가 1점에 세모가 나왔다. 계산값이. 자, 그럼 저기 이제 전압 변동식에 넣어요. 자, 그럼 전압을 1로 봤으니까 1. 그 다음에 2는 1 마이너스 세모. 자, 1점 세모,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 얘는 뭐냐? 점 세모에다가 자, 곱하기 100을 하게 된다. 그럼 얘는 이제 뭐예요? 퍼센트지가 나오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52가 나왔다. 1.52가. 그러면 얘는 몇 퍼센트 여기다 100을 곱해주니까 자, 52%가 되는 거죠. 1 빼서요. 그렇죠? 1.52 마이너스 1에다가 100. 그럼 52%가 바로 전압 변동률이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비유법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 이건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또 우리 이제 보면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잖아요. 역률. 사인 세타는 이제 무효율인데 어떻게 구하냐? 노트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해서 자, 빼주시면 사인 세타 크기를 구할 수 있죠. 근데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얘가 얼마일 때? 0.8 때 이건 얼마냐? 0.6이죠. 계산하면. 그 다음에 요 놈이 0.6일 때는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8이 나오게 됩니다. 자, 미리 외워두면 요것도 이제 편한 그런 부분이죠. 이게 전압 변동률에 관련된 자, 그런 부분이 된다. 자, 요거 한 뒤에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보면은 이런 이제 그림이 하나 이제 등장하죠. 자, 그림상에 보면 단자 전압이 있고 이제 부하 전류가 있어요. 단자 전압과 이제 부하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지금 역률 1이다. 자, 역률 1. 자,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가 되느냐? 자, 리딩이니까 앞서간다는 얘기죠. 자, 빠른 역률이 되겠습니다. 빠른 역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좀 우리가 렉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렉. 늦다는 얘기죠. 얘는 늦은 역률.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이제 빠른 역률일 때는 언제냐? 바로 용량성 부하를 걸었을 때예요. 여기는 자, 용량성 부하 걸렸을 때. 자, 그럼 V제라고 Vn하고 봤을 때 어떤 게 용량성이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Vn이 더 크게 되면. 그 다음에 늦은 역률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도성 부하인데요. 자, 이때는 V0하고 Vn에서 자, V0가 클 때가 바로 늦은 역률 유도성 부하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압하고 전류관이 나타났으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외부 특성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부 특성 곡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외부 특성 곡선. 자, 외부 특성 곡선은 이렇게 표현하다 합니다. 이렇게. 자, 요때가 역률이 자, 1일 때다. 이거는 뭐냐? 저항부하죠? 저항부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자, 떨어지게 된다. 떨어지게 되면은 요때는 뭐냐? 코사인 됐다가 0.8이 되고, 요거는 유도성 부할 때.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올라가게 되면은 얘는 이제 무슨 부하가 되느냐? 바로 자, 0.8일 때 얘는 용량성 부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런 형태로도 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 형태하고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또는 요걸 갖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뭐야? 유도성 부하고요. 그 다음에 자, 거의 변화가 없는 거는 저항 부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네, 바로 용량성 부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외부투성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나 이제 결국은 뭐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얘도 그렇죠. 이것도 역률이 이를 때고요. 그 다음에 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용량성이고 떨어지는 거는 뭐 유도성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 변동에 관해서 이런 것도 물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요 뒤에 게 크게 되면은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요? 전압 변동이 마이너스가 나올 테고 V0가 크게 되면은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가 나온다. 요거는 플러스가 나오겠죠. 전압 변동률이. 자,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섯 번째, 자기 여자 현상입니다. 자, 자기 여자 현상. 요거는 진상 역률, 빠른 역률 0일 때 발생이 된다. 자, 진상이니까 용량성 부하를 쓴 거고요. 용량성 부하는 바로 뭐냐? 콘덴서 C 성분에 의해서 요게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전기를 저장하지 않아요. 전압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디서? 부하 쪽에서 전압이 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발전대에서 보내주는 전압보다 받아 쓰는 게 더 전압을 축적을 해서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꾸로 전류가 뭐예요?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자기 여자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왜 생기냐? 바로 진상 역류일 때 생긴다라는 거죠. 부하가. 자, 앞선 전류의 전압이 점차 상승되어 정상 전압까지 확립되어 가는 현상을 바로 자기 여자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걸 갖다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기 2대 또는 3대를 병렬로 모선에 접속한다. 그 다음에 동기 조상기라는 장치를 접속을 해서 부족 여자라 해요. 자, 부족 여자. 여자 전류 줄이게 되면은 요거는 뭐야? 지상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자,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충전 전류를 자, 그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 충전 전류에 의해서 뒤쪽의 전압이 더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충전 전류만 줄이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 여자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전단에 변압기를 접속을 한다. 그래서 수전단 쪽에 변압기를 접속을 해서 얘를 자, 제어를 해준다는 얘기죠. 리액턴을 병렬로 접속을 한다. 자, 리액턴을 접속을 해서 상대적으로 뭐예요? 저 진상 전류를 감소시키는 거죠. 발전기의 단락비를 크게 한다. 이런 것들이 더 자,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이 봤을 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동기기에 전기 저장을 I라 하고요. 반작용 리액턴을 XA, 누설을 XA를 하면 동기 입장은 어떤 거냐? 다 있는 거죠.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돼요? 동기 임피던스가 전기 저장 플러스 동기 리액턴스, 그죠? 근데 전기 저장 플러스에다가 동기 리액턴스는 전기자 반작용에다가 누설 리액턴스 합이니까 그 나중에 크기로 하면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이니까 4번이 되는 거죠. 자, 2-45번입니다. 동기기에서 동기 임피던스 값과 실용상 같은 것은 뭐냐? 바로 동기 리액턴스다. 이런 요 전기 저장을 무시하면 크기가 작잖아요. 그죠? 0. 얼마니까. 자, 무시해버리면은 동기 리액턴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이제 47번을 보겠습니다. 8000kV는 이제 발전기 용량이에요. 6000인 삼성 교류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80%다. 이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공식 봅니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어떤 거예요? 자, V 제곱에 P의 ZS에다가 자, 곱하기 100이라는 식이 있었죠?
자, 요거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ZS가 얼마니까 80이잖아, 80. 그죠? 80%. 전압은 6,000입니다. 자, 제곱이죠? 용량 8,000. 10의 삼성. 자, 요거는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곱하기 100이 되겠죠? 자, 요거 얼마냐? 자, 물어봤으니까. 자, 따라서 자, 요거에 대해 정리하면은 이제 산술이니까 자, 8,000 10의 3동 밑에, 그 다음에 100 밑에, 요거는 자, 곱해.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요거 한 개를 갖다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 3.6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1번이죠.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계산기를 갖다가 쓰게 되면, 솔브 기능을 쓰게 되면은 쉽게 해결이 되죠. 자, 요거 변수 x를 놓고, 자, 그냥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환수합니다. 여기다 넣어요. 자, 대입. 자, 대입해가지고 뭐가 나오면 80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계산기 하나, 둘, 셋, 네 번만 조작을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이런 산수가 안 되시더라도. 그쵸? 그 공식만 알고 있으면 다 계산이 가능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푸는 그런 이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격증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계산기를 쓸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활용법을 잘 이렇게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기업이나 이런데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산기를 갖다 못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산수는 또 가능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 드리는 겁니다. 자, 2-48번 정격 용량 만이고요. 정격 전압 6,000, 국수 24, 주파수 60, 단락비 1점이 되는 삼상 동기발전기 일상의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냐? 이렇게 모았어요. 자, 그러면 공식을 한번 써봐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V 제곱에 자, P의 Z수 곱하기 100이고요. 그렇죠? 자, 그렇잖아요. 요거는 IS분의 IN이 되고, 자, 곱하기 100이고, 자, 그 다음에 KS분의 1이다. 라는 식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거,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요거는 꼭 외우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단락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놈하고 요거하고 해서 지금 물어본 게 요거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 관계를 갖다 이용하면 문제 풀리기가 쉽겠죠? 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V 제곱분의 자, P의 Z수고요. K수분인데 여기서 곱하기 100은 안 씁니다. 왜? 얘가 퍼센트가 아니니까. 지금 퍼센트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숫자만 이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 곱하기 100을 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것만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럼 요거 이제 수식을 갖다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요게 요렇게 해서 자, 대각선 곱해주면 같은 거니까, 자, 따라서 ZS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P의 KS분의 V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풀면 되겠죠? 자, P가 들어갑니다. 만이에요. 자, 10의 3승이고요. 그 다음에 KS는 자, 1.2가 되고, 전압은 6,000입니다. 요거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를 계산하면은 3.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자, 요거는 이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다양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이제 풀이 방법은 다양한 게 자,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자, 푸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제 풀이 방법이 자, 제일 쉬운 그런 이제 풀이 방법이 됩니다. 자, 49번 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를 계산하는데 자, 필요한 시험은 뭐냐? 요거는 무브와 포화 시험하고 3당 단락 시험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표현된 게 공국선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 자, 무브화죠, 무브화. 포화국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이 뭐야? 3당 단락이죠? 자, 요걸로 통해서 우리 이제 포화율 산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이용해서 자, 무슨 단락비 산출이 가능하다. 단락비 산출할 때는 요 두 가지가 필요하니까. 맞나요?
자, 그쵸? 이렇게 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구성이 되죠. 이런 구성. 그래서 자,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IF 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쭉 돼가지고 여기 부분에 뭐가 됐을 때, 자, VN이 됐을 때 여기가 지금 뭐예요? IFS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격 전류고요. 자, 정격 전류, 얘는 정적 전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락비는 어떻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IFN분의 IFS로 이렇게 산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의 크기에 대한 요거의 크기죠. 요거의 크기에 대한 자, 요거의 크기에 자, B가 자,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50번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단락시험, 무바시험으로부터 구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왔는데, 자, 우선은 이제 단락시험을 통해서 단락비 산출 가능하죠. 그 다음에 동기임피던스도 계산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단락전류 갖다 구할 수 있으니까. 동기임피던스는 단락전류분의 기전력이잖아요. 이거 다 측정이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에 철순 같은 경우는 이제 무바시험을 통해서 얘 구하는 겁니다. 무바시험을 통해서 철순을 갖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은 구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54번. 삼상 교류 동기 발전기를 전격으로 운전하고 있는 무바 전격 전압을 유기하는 필요한 계좌전류를 I1이다. 자, 여기서 이제 전압을 유기하는 것이 I1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삼상 단락기에 전격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전류를 I2로 한다.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전류가 나왔습니다. 전류를 I2로 하겠어요. 그럼 단락비는 전류분의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I2분의 I1이 되죠. 그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5번 보겠습니다. 전압이 6,000에 용량이 5,000kVA Y결선 삼상동기 발전기가 있다. 여자 전류 200A에서 무부하 단전압이 6,000이다. 단락 전류 600A일 때 이 발전기의 단락비는 얼마냐? 이렇게 자, 물어봤습니다. 자, 단락비를 산출하라. 근데 여기서 단락 전류가 지금 있어요. 600이라고요. 자, 그럼 우리 단락비는 정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곱하기 자, 퍼센트 나타면 100. 네, 근데 퍼센트가 아니니까 네, 숫자니까 자, 100을 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락 전류는 600이라고 있으니까 이게 뭐만 구하면 되겠어요? 자, 바로 단락 전류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죠. 정격 전류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정격 전류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정격 전류는 여기 3상이면 누트3 V 6,600에다가 누트3 V분의 P죠. 5,000이에요, 용량. 10의 3승. 그 다음에 600.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자, 단락비가 1.5가 나온다. 1.25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 가능하죠. 그 답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정적 전류분의 단락 전류가 단락비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도 바로 풀이가 가능하시겠죠. 자,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계산 가능하죠. 자,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 요 놈은 V제곱분의 PZS 곱하기 100이고 얘는 뭐랑 같다? 단락비의 역수다. 맞나요? 자, 이 공식을 갖다 이용하면 자, 지금 보세요. 곱하기 100은 이제 퍼센트로 나타낼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같습니다. 근데 이 공식을 쓰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자, 뭐가 없어요? 바로 동기 임피던스가 없죠. 그러니까 동기 임피던스를 구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공식들을 일단 써놓고서 이걸 갖다가 이걸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시다 보면 이제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자, 가장 좋은 거는 자, 바로 적재적소에 자,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는 이런 공식들이 자, 딱 생각이 나셔야 이제 문제풀이가 쉽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막 굉장히 이렇게 막 헝클어집니다. 머리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습을 많은 연습을 통해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6번. 출력이 만이고 그 다음에
전압이 6600, 동기 임피던스가 매상 3.65인 3당 동기 발전기의 단락비는 얼마냐? 자, 그럼 요거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구하기 쉽겠네, 그죠? 왜냐면 V 제곱분의 자, 용량피에다가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비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요 단락비는 어떻게 된다? 자, 바로 PZS분의 V 제곱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P가 만이죠. 그 다음에 KVA니까 10에 3성 해주시고요. 요게 3.6의 동기 임피던스가. 그 다음에 전압은 6600이 되겠습니다. 제곱이죠? 자, 이렇게 하면 1.1 나온다. 이게 제일 쉬운 그런 방법이에요. 자, 58번 보겠습니다. 동기 발전기의 단락비는 기계의 특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로서 동일 전격에 대하여 단락비가 큰 기계는 다음과 특성을 갖는다. 옳지 않은 거. 과반에 크고 안정도가 좋다. 맞죠?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져서 전압 변동이 좋으며 송전선 충격이 크다. 그렇죠? 전기자 반전경도 작아지고요. 기계 형태 중량이 커지며 기계 철선이 증가하고 가격도 비싸다. 즉 손실이 크기 때문에 효율은 떨어진다. 그 다음에 극수가 적은 고속기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철기계입니다. 자, 철기계는 이제 대형기계예요. 대형기계. 대형기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된다? 저속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속기. 저속이 되려면 이 극수가 많겠죠. 그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59번입니다. 전압 변동길이 작은 동기 발전기. 전압 변동길이 작다는 얘기는 전기자 반전기도 작고 단락비가 큰 거, 철기계 얘기하는 거죠. 단락비가 큰 겁니다. 동기 렉턴스가 작다. 그렇죠? 전기자 반전경이 작다. 값이 비싸진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자, 다음에 6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3당 동기 발전기의 무바 포화선이다. 이 발전기의 포화율은 어떤 거냐? 지금 보면 포화율은 요거에 대한 요거잖아요. 8하고 10 있죠. 그죠? 그러면 8,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4.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8분의 4. 그러니까 0.5가 되죠. 8분의 4입니다. 0.5에. 이렇게. 자, 65번 보겠습니다. 무바 포화 곡선과 공극선을 써서 산출할 수 있는 거. 이건 포화율이라겠죠? 포화율. 자, 67번입니다. 동기발전기 전부와 포화 곡선은 그림에서 IF를 여자 전류라면 어느 것이냐? 여자 전류를 했을 때 어떤 것이냐? V는 단자전압, I는 정적 전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요 1번은 뭐예요? 자, 1번 무부와 포화 곡선이죠. 그 다음에 2번 얘는 전부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3상 단락곡선 되겠네. 이렇게. 그죠? 무부와 전부와 3상 단락곡선. 그래서 답의 2번이 이렇게 됩니다. 자, 68번. 동기기 3당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자, 바로 여자 전류 증가에 따라서 철심이 자기포화되니까 동기 렉턴스가 작아져서 자, 이게 90도 늦은 전류가 흐르니까 동기 렉턴스에서 그쵸? 전류가 늦은 전류가 흘러서 전기자 반전경이 감자작용이 되기 때문에 자, 직선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선이 되는 이유는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91번. 동기기에서 동기 렉턴스가 커지면 동작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는데 아직 뭐 동기화력까지는 아직 안 배웠어요. 자, 근데 동기 렉턴스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압 변동기를 갖다 한번 써보면 자, 노트에다가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플러스에다가 사인 세타 플러스 동기 렉턴스. 자, 이거의 제곱이죠. 그러면 지금 얘가 커졌단 말이에요. 얘가 커지면 전압 변동도 많아지게 되죠. 자, 전압 변동도 자,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화력이 작아진다 했는데 동기화력은 뒤쪽에 이제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특성에서 뭐가 있냐면 위상의 차이가 있을 때 바로 동기화 전류와 동기화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 자, 동기화력은
자, 동기화력은요. 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ZS분의 2제곱에다가 코사인 델타로 표현하는데 요게 동기 임피던스예요. 자, 그러면 요거 플러스 J의 XS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요 값이 커지게 되면 동기화력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전압 변동은 커지고 네, 동기화력은 작아진다. 그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아셨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92번입니다. 출력이 만이고요. 전압이 6600, 전격 역률이 0.8인 3상 동기 발전기가 있다. 이 동기 렉선수가 0.8 PU다. 그럼 PU법을 쓰라는 얘기죠. 이때 전압 변동률은 자, 때마침 그려놨네요. 자, PU법 써놨습니다. 공식은. 여기가 전압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세타, 여기가 역률, 코사인 세타 얼마? 0.8이라고 했어. 자,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 나온다? 0.6이 나와야죠. 이건 기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루트에 1-0.8 제곱하면 0.6 딱 떨어져요. 자,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기 렉선수인데 얘가 0.8이죠. 0.8 PU. 자, 그럼 얘는 기전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크기가 한번 구해봅니다. 자, 루트에 0.8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 얼마? 0.6. 동기 렉선수가 0.8. 이거 제곱이죠? 자, 요 놈을 갖다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 1.61 나온다. 1.61. 자, 따라서 전압 변동률은 전격을 1로 잡고 그 다음에 계절력 뭐 구하시죠? 1.61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100이 되므로 요거는 61%가 된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PU가 나왔으니까 동기발전기에서. 자, 다음에 이제 93번 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의 방지법이 아닌 것은 이 자기여자 현상은 뭐에 의해서? 빠른 역률일 때 생긴다고 그랬어요. 진상전류에 의해서. 그래서 리액턴도 연결한다. 변압기를 접속한다. 자, 발전기를 2대 또는 3대를 모선의 병렬로 한다. 단락비를 크게 한다고 그랬죠. 그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95번. 발전기 단자봉에 단락이 났을 때 단락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게 갑자기 단락이 일어나면은 뭐예요? 자, 순간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자, 순간 단락 전류가 자, 크게 발생이 됐다가 나중에는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작아져 가지고 이제 작은 전류가 지속해서 흐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서 자, 요거의 크기를 뭐가? 자, 바로 누설 렉턴스가 나머지는 어떤 놈이 제어한다는 얘기예요? 동기 렉턴스가 제어를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렇잖아요. 요거는 이제 누설 렉턴스가 자, 이거는 동기 리액턴스가 제어를 해준다. 그랬을 때 이 전류 갖다 무슨 전류? 바로 순간. 자, 또는 돌발. 단락식 흐른 전류니까 자, 이런 전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자, 여기서는 바로 자, 지속. 그 다음에 영구. 자, 단락 전류.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가 순간 단락전을 제어한다고 했죠. 그 답은 2번에 처음에 커졌다 점차 감소하게 된다. 자, 96번입니다. 동기발전기 돌발 단락전류 주제라는 것은 누설 리액턴스죠. 돌발. 그 다음에 지속 단락전류는 동기 리액턴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98번. 발전기 권선의 층간 단락 보호에 가장 적합한 것. 자, 발전기 층간이나 상간 단락 사고 시에 자, 보호용 개전기가 바로 어떤 놈이냐면 여기는 차동 개전기 또는 비율 차동 개전기가 자, 되겠습니다. 자, 답이 자, 4번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설명을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99번입니다. 그림 같은 동기발전기의 동기 리액턴스 3옴이고요. 무브아시 성간전압이 220이야. 자, 그러면 그림같이 3상 단락됐을 때 단락 전류는 얼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단락 전류는 이제 동기 임피던스분의 기전력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선간전압이 220이라 했단 말이에요. 선간전압이. 그러면 요 전압은 무슨 전압이에요? 상전압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기 임피던스. 자, 이거는 뭐예요? 누수 3분의
V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 계산할 때는 루트 3이 밑에서 계산합니다. 루트 3에다가 임피던스가 3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220. 그래서 이거는 42.3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답이 자 2번이 되죠. 2번. 자, 요건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100번 보겠습니다. 삼상 동기 발전기가 있다. 이 발전기의 여자 전류 5A에 대한 일상의 기전력이 600이고 삼상 단락 전류가 30이다. 동기 임피던스는요. 기전력과 단락 전류가 있으니까 나눠주기만 하면 되죠. 자, 그럼 바로 나옵니다. 30분의 600이니까요. 이건 뭐 계산하고 자세할 것도 없어요. 금방 나옵니다. 자,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뤘던 그런 내용들을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비교적 많은 내용을 좀 다뤘어요. 그죠? 자, 비교적 많은 거를 다뤘는데 우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놈이냐?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자, 바로 곡선에 관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바로 특성 곡선이 됩니다. 자, 여자 전류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전압이나 단락 전류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은 이제 공극선이라고 했어요. 자, 공극선. 그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옆으로 딱 펼쳐지는 것이 얘가 뭐다? 무브와 자, 포와 곡선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비교적 직선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게 자, 바로 뭐예요? 삼상 자, 단락곡선이죠? 삼상 단락곡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삼상 단락곡선이 자, 직선이 되는 이유. 자, 직선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전기자 반정력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요놈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여기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에 공극선하고요. 우리 이제 무브와 포와 곡선을 통해서 산출 가능한 게 있죠? 이건 뭐 포화율을 산출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포화율 기억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포화율은 뭐분의 뭐다? 요거에 대한 요거의 크기다. 맞죠? 그럼 B, C'에다가 자, C에 자, C'으로 이렇게 포화율을 갖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가 통해서 뭘 갖다 산출할 수 있다고 했죠? 단락비 산출이 가능하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단락비를 산출할 수 있다. 그 삼상 단락곡선은 뭐예요? 여자 전류와 단락 전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브와 포화곡선은 자, 바로 전압과 계좌 전류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자, 요 관계를 꼭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어요? 자, 바로 외부 특성 곡선이 있었죠? 자, 외부 특성 곡선이 있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역률일 때죠. 2.0. 요거는 이제 저항부 할 때, 그죠? 보통 저항부 할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살짝 떨어진 게 있다고 했어요. 요거는 역률이 얼마일 때? 0.8일 때입니다. 자, 요 놈은 누도성 부할 때. 유도성이니까 L부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증가하는 이런 게, 요거는 뭐 역률 마찬가지 0.8일 때, 요거는 용량성이다. 자, 용량성이니까 요거는 뭐야? C부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외부 특성 곡선에 관련된 자, 그런 부분. 자, 바로 이제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단락비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단락비. 자, 단락비 관련해 가지고 이 관계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 이제 단락비라는 것은 뭐예요? 자, 바로 IF의 N에다가 IF의 S다. 그렇죠? 요 그림에서 보면 여기 나오죠? 여기.
정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 갖다가 자, 유기한데 필요한 여자 전류와 그 다음에 요 전압을 정격 전압이 했을 때 무밭이 정격 전압을 유기한데 필요한 자, 여자 전류를 IFS라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한 요거의 B 그쵸? 아니 요거에 대한 이거 전체의 B가 되는 거죠. 자, IFN과 IFS에 대한 그런 크기의 B를 갖다가 자, 바로 무엇이라 한다? 단락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단락비에서 자, 중요한 것이 뭐냐? 단락비를 산출하는데 요 두 가지 시험이 있다겠죠? 무바 포화 시험하고 3당 단락 시험입니다. 요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단락비가 자, 크다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크다의 의미. 단락비가 크다. 자, 첫 번째는 뭐야? 철기계. 철기계 대형기계다. 철기계 대형기계. 오케이. 그 다음에 안정도가 높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자, 크기니까 자, 작다. 크기가 작다. 자, 그럼 바꿔 얘기하면 단락 전류 크겠죠? 그다음 자, 세 번째가 전압 변동률하고요. 전기자 반작용. 자, 이게 작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철순이 크기 때문에 철순이 증가하고요. 자, 효율은 감소하는 거죠? 철순이 커지면 효율은 작아집니다. 요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바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에 관련된 그런 공식이 있었죠. 자, 쭉 쓰면 기전력에 대한 전격 전류 곱하기 동기 임피던스. 자, 곱하기 100은 다 생략합니다. 자, 곱하기 100은 이제 퍼센트를 물어봤을 때는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INZ, 그 다음에 V 제곱에 자, P의 ZS. 자, 이거는 뭐랑 같으냐? 바로 IS분의 IN이고요. 자, 이거는 KS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정리를 잘 해주시면 자,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책에는 문제는 없지만 이런 것도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 요 관계인데 자, 보자고요. 우리 이제 전압을 자, 만약에 킬로볼트로 나오고 용량을 kVA로 주어졌을 때 그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대입을 하면 우리가 킬로볼트 주어지면 여기다 얼마쯤 보내? 1000볼트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 때는 10의 3승의 볼트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1000볼트 킬로볼트 제곱. 용량은 kVA잖아. 그죠? 그럼 10의 3승의 자, VA죠. 10의 3승 VA 곱하기 자, 동기 임피던스. 자, 요거를 갖다가 100분을 나타내면 곱하기 100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10의 3승의 제곱이니까 10의 6승의 자, V 제곱이고요. 10의 3승 100이니까 10의 5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A. 자, 요놈 곱하기 ZS. 그러면 여기서 VA를 갖다 우리가 뭐로 쓸 수 있어요? 용량 P죠. 어쨌든 얘도. 그러면 10의 6승하고 10의 5승하고 얘를 지우게 되면 자, 뭐가 나오냐? 10V 제곱의 PZS에서 이 자체가 뭐라고요? 바로 퍼센트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기억을 할 거는 10V 제곱분의 PZS는 이 값이 나온다.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할 때 자, P는 기본 단위가 kV가 되는 거고 V는 기본 단위가 뭐가 되냐면 킬로볼트가 돼야 돼요. 대입을 할 때.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만약에 전압이 뭐 5kg 그냥 6kV. 그다음 용량이 100kV다. 예를 들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할 때는요. 여기다 대입할 때는 자, 100에다가 곱하기 10의 3을 하고 여기다 대입할 때는 6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요 아래쪽에 넣을 때는 자, P는 기본 단위가 kV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100을 넣어야 되고요.
요 아래쪽에는 자, 반드시 6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곱하기 100을 해야 되고요. 여기는 곱하기 100을 안 해요. 왜냐면 100이 들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10V 제곱분의 자, PZS라는 이런 것도 물어볼 수는 있어요. 수식으로요. 예, 수식으로. 근데 저런 부분은 또 뒤쪽에 우리 이제 변압기에서 또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단위를 갖다 무엇을 볼 거냐에 따라서 계산식이 약간 달라지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으려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 단위 넣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뭐 킬로볼트 나오면 이제 볼트로 바꿔가지고 1킬로볼트 나왔다 그러면 1000 집어넣으시면 되고 뭐 100kVA 나왔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에 3명 대입해서 곱하기 100 해가지고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설명할 때 좀 빠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번 파트의 내용을 아주 많은 것들을 다뤘습니다. 특히 뭐 판단하지 않았지만 자, 이 돌발 단락전류와 그 다음에 지속 단락전류의 크기를 어떤 놈이 제한을 하느냐라는 얘기죠. 물론 단락전류의 크기는 이제 동기 임피던스가 제한을 해요. 동기 임피던스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누설 렉턴스하고 동기 렉턴스가 나오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기는 거는 어떤 놈? 누설 렉턴스가.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것은 어떤 놈이? 바로 동기 렉턴스가 크기를 조절한다. 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